At 5, we're here for you. Good evening and thanks for joining us. I'm Darian Trotter. New tonight, a federal judge is ordering ICE and DHS officials to release a 5-year-old boy and his father from detention in Dilley. News 4, the first station to push the news out today. Adrian Arias and his son Liam have been in the South Texas Family Residential Center more than a week now. They were detained January 20th by ICE agents in Minnesota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immigration enforcement surge. 5월 말 텍사스의 한 연방 법정에서 한 판사가 또 다른 이민 사건의 관료적 절차를 중단하고 이러한 유형의 결정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패턴에서 벗어난 기록을 작성했다. 이 사건은 망명 신청자 아드리안 코 아리아스와 그의 5살 난 아들 리암 라모스가 제기한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둘러싼 것이었다. 두 사람은 미네소타에서 구금된 후 텍사스 소재 구금시설로 이송되어 연방 당국의 보호 아래 있었다. 연방 판사 프레드 비어가 서명한 이 명령은 기한, 관할권 또는 행정 절차 분석에 그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최근 이민 정책 관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내용과 어조 모두에서 이례적인 문서로 변모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며칠 전 연방 요원들이 한 부자를 검문한 후 구금하면서 시작됐다. 이 검문은 법률 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취학 아동인 리암 라모스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족과 분리되어 아버지와 함께 연방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아이는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이 진행한 작전에서 아버지를 집에서 나오도록 강요하기 위한 간접적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아드리안 코 아리아스는 숨어있지도 않았고 공식적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입국 항구에 출두해 망명 신청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민 시스템이 요구하는 단계들을 모두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전 통보 없이 독립적인 판사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원래 관할권에서 이송되었다. 청구를 검토한 프레드 비어 판사는 최근 이민 결정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으로 판결문을 시작했다. 그는 이 청원을 대형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로 규정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국가의 구금의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다. 판사는 이 사건이 추상적인 공공정책 논쟁이 아니라 적법 절차 존중에 대한 평가임을 분명히 했다. 문서 전반에 걸쳐 비어 판사는 연방 법원이 불법 체류 이민자의 구금 및 추방을 자주 결정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최소한의 보장이 확보된 공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판사는 지적했다. 이 판결문은 엄격한 절차적 분석을 넘어 연방정부의 행위를 더 넓은 맥락에서 조명했다.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채택한 1일 추방 목표 정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잘못 설계되고 잘못 시행된 정책이라고 묘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높은 수치 달성을 위한 추구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무시한 행정 관행을 낳았으며 이는 아동 관련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적은 과도한 수식어 없이 적절한 사법 감독 없이 내려진 행정 결정의 부작용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제시되었다. 공론장에서 빠르게 핵심이 될 한 구절에서 프레드 비어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인용을 활용했다. 판사는 미국 독립선언서와 토머스 제퍼슨이 영국 왕실의 자의적 권력에 대해 열거한 불만 사항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경찰력 투입으로 주민을 위협한 사례, 입법부 동의 없이 평시에 군대를 주둔시킨 사례, 시민권 보장이 침식된 사례를 언급한 구절들을 인용했다. 이러한 유사점을 지적하며 판사는 특히 행정부가 효과적인 외부 통제 없이 체포 권한을 집중할 때 이러한 역사의 메아리가 현재에도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또한 헌법 제4조 수정안을 언급하며
합리적 근거와 독립적인 사법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했다. 비어 판사는 행정부가 판사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발부한 행정영장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현대 사법문서에서는 보기 드문 비유로 그는 이러한 구조를 여우가 닭장을 지키는 것에 비유하며 행정부의 자체 감시와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모델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사는 인신보호영장을 허가하고 아드리안코 아리아스와 그의 아들 리암 라모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했다. 이 명령은 연방정부가 결정을 이행할 명확한 기한을 설정했으며 지연시 추가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동시에 비어 판사는 이민 절차의 최종 결과가 아버지와 아들의 강제 추방 또는 자진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핵심은 그 어떤 결과도 지금까지 관찰된 것보다 더 질서 있고 인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판결문의 어조는 마지막 단락에서 더욱 강해졌는데 판사가 관찰된 제도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는 대목이었다. 그는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일부 공권력 행사자들에게는 무제한적 권력에 대한 욕구가 법치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자동적인 제재나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피했다. 대신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용문을 인용하며 공화국이 그 기관들의 지속적인 감시에 의존할 때 취약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법부가 과잉에 대한 일시적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판결이 공개된 후 법률 분석가들은 특정 사건의 실체적 쟁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더 넓은 의미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프레드 비어 판사의 이름은 이민 문제에서 행정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쟁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아드리안코 아리아스와 리암 라모스의 사건은 아동을 구금 작전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기준점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민 세관 집행국 및 국토안보부 같은 기관들이 채택한 관행의 합법성을 연방법원이 평가 중인 다른 진행 중인 소송들과 빠르게 연관되었다.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역학관계를 주시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사건들은 표면상 기술적인 결정들이 어떻게 더 깊은 제도적 긴장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권한, 법적 한계, 헌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특징인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행정 관행이 예상 경로를 벗어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지속적이고 맥락을 고려한 추적을 통해 아직 형성 중인 전개 양상을 더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프레드 비어 판사의 결정이 아드리안코 아리아스와 그의 아들 리암 라모스의 특정 소송을 넘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던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논쟁 속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이는 더 이상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승인된 인신보호영장 문제만이 아니었다. 최근 사법부 결정들, 명령 불이행 사례들, 그리고 행정부의 효과적인 제한을 가하는데 사법부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수렴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러한 초점의 이동은 이 사건이 브라이언 테일러 코헨과 전 연방검사 글렌 커슈너가 진행하는 리글 브레이크다운과 같은 공개 법률 분석에서 빠르게 논의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렌 커슈너는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드 비어의 명령이 공백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연방사법부는 이미 국토안보부, 국경수비대, 이민세관 단속국과 같은 기관들이 명확한 사법적 결정들을 무시하고 행동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왔다. 커슈너는 연방 판사들이 종종 구금 및 추방을 명령하지만 이는 정해진 절차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상기시켰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사법적 결정을 구속력 있는 명령이 아닌 협상 가능한 장애물로 취급하는 듯한 행정적 행위의 반복이다. 이 시점부터 다른 판사들도 새로운 패턴의 일부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연방판사 슐츠는 별도의 소송에서 정부가 70건 이상의 이민 사건에서 100건 이상의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적들이 즉각적인 공식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건 기록에 문서화되면서 문제가 단일 사건이나 특정 법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워싱턴에서는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 역시 연방 판결 불이행 사건에서 책임 추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유로 공개 분석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은 논의가 리암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의 석방을 넘어 진전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라이언 테일러 코엔은 정부가 특정 사건에서 물러나 구금자를 석방하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별 석방은 모욕죄의 기소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의 적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제도적 행동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그 결과 제재 위협은 존재하지만 일관되게 실행되는 경우는 드문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 모독죄가 억제 수단으로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다. 커슈너는 사법 모독죄의 효과는 판사의 공식적 결정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재를 지속하려는 제도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릴랜드에서 추방 사건을 담당한 세니스 판사와 같은 사례를 인용하며 이들이 제재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절차적 복잡성과 특정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후퇴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학은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거나 연기할 때 위험과 비용을 계산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논의는 이후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옮겨갔다. 커슈너는 연방 판사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반복적인 법률 위반을 발견할 경우 정부 변호사들을 주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메커니즘은 더 느리지만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을 포함한 엄중한 전문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사례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있는데 루디 줄리아니가 도널드 트럼프 변호를 둘러싼 긴 징계 절차 끝에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분석가들은 이러한 책임 추궁 방식이 시간적 요인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징계 절차는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억제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약화된다. 그 사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은 계속 시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로운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사법제도가 반응은 하지만 행정부의 결정 속도를 항상 따라잡지는 못한다는 인상을 강화한다. 토론에는 역사적 비교도 포함되었다. 커슈너는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과거 환경보호청을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모욕죄로 기소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판결은 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지도부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집단적 책임 추궁이라는 드문 선례를 만들었다. 일부 관측통들은 현재 상황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두고 저항적인 행정부를 상대로 사법부가 보유한 수단을 완전히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아드리안 코아리아스와 리암 라모스의 사례는 최근 이민 정책의 핵심적 딜레마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었다. 브라이언 테일러 코엔이 지적했듯이 아이의 아버지는 보수 진영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바란다고 주장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랐다. 그는 입국 항구에 출두해 공식 절차를 시작했고 요구된 단계에 모두 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문 없이 구금 및 이송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담론과 행정적 실천 사이의 대비는 소위 경계 이동의 확대 사례로 인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해 보이는 기준들이 제도적 편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층위가 쌓여감에 따라 리글 브레이크다운에서 분석된 사건이 단순한 개별적 오류나 비정상적 결정에 그치지 않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권위, 헌법 해석,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분쟁의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 행정부의 반응, 공론장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시하는 이들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끊임없이 조정되는 시나리오를 형성하는지 더 명확히 추적할 수 있다. 논의가 리글 브레이크다운에서 검토된 사건을 넘어 확장되면서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직접 충돌할 때 미국의 제도적 구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긴장을 드러내는 해석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에 담긴 요소들과 글렌 커슈너와 브라이언 테일러 코헨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최근 사건들의 성격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들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높은 내부 압력과 불명확한 정치적 목표 아래 내려진 일련의 행정적 결정의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열린 시나리오를 유지하며 어떤 최종 결론도 어렵게 만든다. 유포 중인 해석 중 하나는 아드리안코 아리아스와 그의 아들 리암 라모스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관찰된 행위가 의도적인 제도적 선택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일부는 사법적 결정에 일시적으로 불복종하는 정치적, 법적 비용이 엄격한 이민 정책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영향보다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견해에 동의하는 분석가들은 모욕 위협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과 대통령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명원을 행사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연방 요원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제재의 억제 효과가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해석 흐름은 조율된 전략이라는 가설을 거부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행정적 혼란으로 돌린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사법부와 반복되는 갈등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 세관 국경부 호국 간의 지휘 체계가 분열된 데다 광범위하고 세부 사항이 부족한 정책 지침이 결합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영상 결정은 현장에서 신속히 실행되는 반면 법적 조정은 뒤늦게 이루어져 법원과 반복적인 마찰을 빚게 된다. 이들 분석가에게 핵심 문제는 사법 권위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기능하는 국가기구의 구조적 어려움이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 역시 논쟁의 중심을 차지한다. 현재까지 연방 판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렌 커슈너는 구체적인 결과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모욕죄 위협은 효과를 상실한다고 지적한 반면 브라이언 테일러 코헨은 각 결정이 프레드 비어, 제임스 보아스버그, 슐츠 같은 판사들의 개별적 의지와 구체적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을 확대하고 행정부가 점진적이고 사례별로 한계를 시험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행정적 비상사태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를 둘러싼 것이다. 분석된 사례에서 인신보호영장의 사용은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이 수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프레드 비어 판사가 내린 결정이 전통적으로 행정부에 더 유리한 영역에서도 적법 절차의 중심성을 재확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제도적 차원의 조율된 대응 없이는 이러한 선례들이 고립된 차에 지속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리암 라모스의 구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법원 판결 후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석방 명령을 이행하고 체포 당시 임신 중이던 어머니와의 재결합을 추진할 기한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가족의 이민 관련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며 새로운 행정적, 사법적 결정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은 즉각적인 절차적 승리가 갈등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단지 시스템의 다음 단계로 초점을 이동시킬 뿐임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전문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 변호사들을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나 이러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루디 줄리아니, 사건의 선례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치적 맥락이 이미 변한 수년 후에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시스템이 반응하지만 느리고 단편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사건은 제도적 패턴의 점진적 변화에 대한 성찰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분석가들은 예외적인 관행이 더 이상 고립된 편차로 취급되지 않고 반복될 때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이 과정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일관된 사법적 결정과 연방법원 간의 더 큰 조정을 통해 여전히 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새로운 소송, 계류 중인 결정, 행정부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학을 관찰하는 이들에게 아드리안코 아리아스와 리암 라모스 사건이 권력 간 더 광범위한 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전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각 새로운 사건을 더 넓은 맥락에 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안에서 제도적 대응들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구축되고 시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